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일이 항상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이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범죄 세계의 대부분 사건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의 18세 CDK 역시 아주 착한 소년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직함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CDK의 본명은 시블리 CDK 하리도이였고 그는 겨우 18세였습니다. 그는 방글라데시의 챗 펄그람시에서 태어났는데 이곳은 수세기 동안 활발한 자연 항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 중 하나입니다. CDK는 매우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 샤픽는 트럭 운전사였으며 어머니 나힛 악타르는 주부였습니다. 또한 CDK는 그들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CDK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컸고 인생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 아주 어린 나이에 양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버는 돈은 겨우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CDK는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근처 양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CDK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지만 금방 자신의 일에 능숙해졌습니다. 그는 양계장에서 너무나 일을 잘해서 주인이 그를 평범한 노동자에서 바로 관리자로 승진시켰습니다. 이 직책을 받은 후에도 CDK는 전혀 거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때까지 CDK는 양계장에서 꽤 오랫동안 일했고 그동안 대학 등록금을 위한 돈을 좀 모았으며 그곳에서 꽤 많은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그보다 36살 많았지만 그들은 모두 CDK를 존경했고 그의 밑에서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육받았고 관리자로서 자신의 일에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근무 중에 정직하게 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CDK의 정직함 때문에 농장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 갈등들이 크지는 않았고 대개 농장 내에서 해결되었지만 말입니다. 일과 공부 외에 CDK에게는 다른 방해 요소가 없었습니다. 만약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잘 처리했고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항상 제 시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2023년 8월 28일 아침 여느 때와 같이 CDK는 일하러 갔고 자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제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부모님은 CDK가 양계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23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CDK는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일은 전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CDK가 부모님의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CDK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CDK의 부모님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번에도 CDK는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양계장 주인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의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CDK의 부모님은 집 주변을 찾아보고 양계장 근처 사람들에게 아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CDK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CDK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걱정 속에서 29일 아침 그들은 CDK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를 보고 CDK의 부모님은 약간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그들은 아들이 상당히 겁에 질려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CDK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를 납치했어요. 지난 12시간 동안 차 안에 있었어요. 저를 많이 때리고 있고 지금은 숨어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던 중 CDK의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 CDK의 부모님은 아들이 납치되었고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납치범이 직접 CDK의 전화를 끊었다는 것도요. CDK는 가족의 유일한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은 그를 매우 걱정했습니다. 이런 긴장감 때문에 CDK의 어머니 나힛 악타르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방 쪽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끊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러 가려던 참외 같은 번호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CDK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CDK는 우리가 데리고 있다. 그의 안전을 원한다면 다시 전화하지 마시오. 이어서 납치범은 말했습니다. 아들을 살아서 돌려받고 싶다면 빨리 150만 타카를 준비하시오. 돈을 언제 어디로 가져올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전화로 알려주겠소. 더 진행하기 전에 타카는 방글라데시의 화폐 단위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DK의 가족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10만 타카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일 동안 돈을 모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28일부터 31일까지 그들은 150만 타카는커녕 20만 타카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 3일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31일 납치범들은 다시 CDK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CDK의 부모님은 납치범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CDK, 부모님의 말을 듣고 납치범들도 타협하며 말했습니다. 빨리 20만 타카를 가져오시오. 그러면 CDK를 풀어주겠소. 하지만 납치범들은 보통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 이 상황을 보니 마치 납치범이 CDK 가족의 재정 상태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납치범들이 이미 몸값을 20만으로 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DK의 부모님은 납치범들에게 20만 타카도 가족에게는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납치범들은 좋다고 말했지만 만약 전액을 주지 않으면 CDK를 죽일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CDK의 부모님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해치지 마세요. 20만 타카를 모으려면 4일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CDK의 부모님은 남은 돈을 모으기 위해 가게 주인들에게도 돈을 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돈을 주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을 헤맨 끝에 그들은 3일 안에 20만 방글라데시 타카를 모으는 데 성공했고 이제 납치범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월 4일 오후 납치범들이 전화를 걸어 CDK의 아버지에게 돈을 가지고 밴드라 본드 지역 본부 근처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만약 경찰에 어떤 것이라도 알리면 CDK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위협했습니다. CDK 부모님은 아들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곧장 납치범들이 지시한 장소로 가서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CDK의 아버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때 얼굴을 가리고 눈만 보이는 2명의 납치범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CDK의 아버지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납치범들이 떠나면서 CDK의 아버지에게 그의 아들이 그보다 먼저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CDK의 아버지는 크게 안심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만 도착해보니 CDK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들의 행방을 물었고 이 말을 들은 나힛 악타르는 불안해졌습니다. 그 후 CDK의 아버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CDK의 어머니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CDK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저녁까지 집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고 CDK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밤이 지나갔고 그때쯤 CDK의 부모님은 모든 희망을 잃고 눈물로 지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CDK의 친척들까지 그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친척 중 한 명이 MD 샤피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CDK의 아버지도 두려워했습니다. 납치범들이 만약 경찰에 알리려고 하면 CDK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월 7일 CDK의 아버지는 아들의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납치범들이 금지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CDK는 이제 열흘 이상 실종 상태였습니다. 상황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저녁 CDK의 부모님은
지역 경찰서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난 열흘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듣고 경찰은 사건을 먼저 알리지 않은 CDK의 부모님에게 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CDK의 부모님이 납치범들의 위협에 대해 언급하자 경찰은 그런 힘든 시기에 부모가 겪었을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신속하게 CDK를 찾기 위한 팀을 구성하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조사 중에 경찰은 먼저 CDK의 배경, 예를 들어 대학에서의 행동 친구들, 그리고 가족과의 생활 방식 등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CDK는 누구와도 적대 관계가 없었고 싸움에 휘말리지도 않는 착한 소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중 CDK의 어머니 나히드 악타르는 무언가를 기억해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친구 여러분께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트루 크라임 채널 뒤에는 5명의 팀원이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상의 품질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전적으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지만 채널 구독자 수가 적어 유튜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 지원 없이는 비디오 제작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재정 지원 없이는 오랫동안 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의 노력을 좋게 봐주신다면 설명란에 제공된 링크를 방문하여 원하시는 대로 저희를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지원은 저희가 채널에서 효과적으로 작업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한 번은 CDK가 어머니에게 양계장 안에서 친구들과 싸웠던 일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경찰은 지체 없이 CDK와 싸웠던 소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양계장으로 갔고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6명의 노동자를 체포했습니다. 그 후 각자를 차례로 신문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결국 경찰이 압박하자 6명 중 4명의 소년이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 4소년의 이름은 우망챙, 마르마 슈칭, H몽 마르마, 3 마르마, 그리고 마마였습니다. 경찰은 이 4명을 납치 혐의로 체포했고 나머지 2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사 중에 경찰은 그들 모두에게 CDK의 행방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구금되어 상당 시간 고문을 당한 후 그들은 입을 열었고 다른 2명의 공범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9월 11일, 그들은 8월 28일 밤 CDK가 집으로 돌아갈 때 복수하기 위해 그를 납치했던 과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CDK를 납치하여 때리고 그를 풀어주는 대가로 그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이 사람들은 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CDK가 그들 중 2명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CDK가 이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 CDK를 보내주면 그가 경찰에 알릴 것이고 자신들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그들은 칼을 사용하여 CDK를 공격했고 그의 얼굴부터 발까지 반복해서 그 칼로 찔렀습니다. 그 결과 CDK는 많은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제 경찰과 CDK 가족은 CDK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이 사람들에게 CDK의 시신에 대해 물었고 그의 살인범들은 CDK를 죽인 후 그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언덕에 던졌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언덕으로 갔고 조금 올라가자 실제로 거기서 몇몇 신체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 중에서 경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온전한 시신 하나를 발견했지만 그 얼굴은 완전히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신의 얼굴은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경찰은 그것이 CDK인지 다른 사람인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신에 입혀진 옷, 키 그리고 주변의 몇 가지 물건들을 보고 그의 가족은 이 사람이 정말로 그들의 아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그들 모두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고 구금 중 마마는 시플리시티케 살인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CDK와 좋은 친구 사이였지만 2달 전에 몇 가지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 CDK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CDK를 죽였고 심지어 그의 시신 일부를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에 이것은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언론에 나오자마자 전국적으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저녁 경찰이 이 모든 피의자들을 이송할 때 군중이 경찰로부터 우망칭을 빼앗아 그를 너무 심하게 구타하여 법원이 그에게 형을 선고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큰 어려움 끝에 다른 모든 피의자들을 빼내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건에 대한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다면 제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CDK의 부모님은 그들을 깊이 사랑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매우 진지했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시블리 CDK 살인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저희의 노력을 좋게 평가해 주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